오늘 새 식구도 오셨고 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나요? 짜잔! 뭐예요? 임금님도 즐겨 드셨다는 개성 주악입니다. 오늘 역사 퀴즈를 맞추는 분들에게 전통 간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와, 먹고 싶다. 딱 땡기는 시간이야. 그쵸? 당 딱 떨어지는 시간들. 아, 그쵸. 의욕 생기죠? Let's go! 갑니다. 한나의 알아두면 득이 되는 역사 퀴즈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주택청약과 비슷한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때 서민에게 나눠줬던 땅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1번 약 20평, 2번 약 35평, 3번 약 60평, 4번 약 80평. 번호로 써주세요. 서민에게 나눠줬던 땅의 크기. 서민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시대적 배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아시는 거예요, 나태주 씨는? 저는 정답을 이미 썼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답을 들어주세요. 뜬뜬 짜잔. 뜬뜬. 왜냐면 다 다르네. 서민이잖아요. 여기서 어느 정도 나눠서 집을 짓고 살든 농사를 짓든 해라. 농사 지으라고 길게 네, 많이 그때는 줬다. 이제 어쨌든 농사가 주업이니까 아무래도 80평이 아닐까. 네. 우리 예린 씨는 왜 1번으로 선택하셨나요? 제일 작은 평수를 선택해봤습니다. 서민. 네. 저는 3번 60만 평이, 60평. 본인의 소망. 네. 60평 했습니다. 네. 네. 왜 20평, 30평은 좀 작을 것 같고, 왜냐면 그때 네. 당시 또 대가족이고, 지금보다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한 60평 정도? 정답은 4번 80평입니다. 우와.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개성 수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찹쌀 그 과자 있죠. 쫀득쫀득. 그 느낌. 네. 오, 왜 80평이에요? 우선은 주택청약과 비슷했던 제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계가 한양으로 천도할 때 조선 건국 도운 사람들, 개성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한양의 땅을 분급해서 나눠줍니다. 이때 자기가 원하는 땅을 정해서 이제 한성부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방의 경계를 적어서 제출을 하면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나눠준 거죠. 아. 이 정도면 청약보다 더 좋은 제도 아닌가요? 그쵸? 하지만 신분에 따라 정해진 규모가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정일품은 35부, 대략 1,400평 정도고요. 그 밑으로 한 품에 5부씩 줄어들어서 결국 서민은 2부, 약 80평 정도 되는 땅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80평이어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 게 거주 공간만 80평인 게 아니라 그렇죠. 뭐 마당도 실평수 있고 따로 그래야 있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는 공간은 그렇게 넓진 않았을 거예요. 한 그죠? 40평? 예리하십니다. 당시 토지 면적에 대한 이런 건물 비율, 뭐 요즘으로 치면 건폐율이라고 하잖아요. 네. 10% 초반에서 이제 30% 정도예요. 그러니까 실제 거주 공간은 80평보다 훨씬 작았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30%라고 한다면은 25평 정도였던 거네요. 그렇죠. 그럼 제가 맞춘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왜냐하면 문제가 땅이었으니까. 네. 실평수를 맞추셨는데 아깝다. 아깝다.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과연 조선시대에도 전세가 있었을까요? 예린 씨가 약간 몸을 제끼고 제 걸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잘 봐주세요. 이건 100% 정답이다. 자, 정답 공개해볼까요? 하나, 둘, 셋. 예린 씨만 동그라미, 두 분 다 X. 네, 우리 조정식 씨 왜 X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사극 매니아입니다. 거기서 뭐 집주인이 나와서 방을 빼라든지 뭐 이런 장면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잘하신다. 네, 일리 있네요. 우리 예린 씨는 이런 질문을 낸 것 자체가 그 출제자의 의도를. 네. 오가 아닐까. 저희 네. 그런 방송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다. 이 조선시대 계급 사회 아닙니까? 그 계급에 맞춰서 그래 너는 이 정도 살아라 이 정도 살아라 이거지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전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빠르게 정답 가볼까요? 예. 정답은 O입니다. 네, 전세 있었습니다. 전세가 있었다고요? 네. 예린 씨 개성 주악 드리도록 개성 할게요. 주악이다. 네. 왜 그런 장면 없었지? 약간 이면식 씨가 그런 장면 연기할 법한데. 아, 이게 그리고 디테일을 살리지 못하셨네요. 아 그래서 쌀 갖다 주고 막 그런 건가? 한 입에 와.
우아마. 유자맛이라. 유자마. 진짜 나는 이런 거 보면 진짜 마음이 참 넓은 사람 같아요. 왜요? 새로 오신 두 분을 위해서 일부러 아. 정답을 틀려서 아, 일부러 틀려주셨다. 이런 거 보면 아. 참 저 자신한테 진짜 박수를 쳐보고 싶네요. 멋지다. 멋지다, 맛있게 나태준. 문제가 또 남아있나요? 네, 하나 더 남았어요. 자, 왜 정답이 오냐면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인구가 급증하니까 바로 시입이라는 주거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네. 비어있는 타인의 집에 대가를 지불하고 빌려서 사는 거죠. 그 말 그대로 전세죠. 뭐 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했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의외로 사대부 관료나 양인이나 모두 세입자로 많이 살았습니다. 물론 이 시입이라는 형태는 17세기 이후에 보편화되지만 조선 초기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퇴계 이황도 세입자였는데요. 오. 예린 씨가 퇴계 이황의 살구꽃 읽어주세요. 한양식집 동산뜰이 비었더니 해마다 울긋불긋 온갖 꽃이 피어나네. 단머리에 작은 살구 집보다 높이 솟아 봄이 늦어 꽃피니 목련 풍치 대신하네. 한양 셋집이라고 나오죠. 셋집이라고 나오네. 아니 사실 태계이양 선생님은 그 당시 좀 거물 중에 거물이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분들 새빵살이를 했다니까 진짜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퇴계 이황이면 대학 총장 맞아요. 정도의 명성을 갖고 있는 분인데 세입자로 살았다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한데 그러면 보증금이 어느 정도였어요? 조선 후기 학자인 황윤석의 이재난고에 따르면요. 일반적으로 초가 한 칸이 10냥 정도였다고 합니다. 11.5칸의 매매가가 110냥 정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전세는 그 절반 수준인 60냥 정도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죠. 조선시대에도 전세가 있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마지막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직업 중에는 집주릅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과연 이 직업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집주릅? 아니 뭐 학생들의 어떤 그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주관식으로 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유추해서 직업을 추측해 보시면 됩니다. 힌트 없습니까? 집주름 그런 느낌. 집주름 그런 느낌. 아하. 다시 이건 한번 너무 쉽다. 집주름 이렇게 막 이렇게 주름 잡는다 막 이런 여기까지. 그렇지. 정답. 나 이거 마지막 100% 먹는다 이거. 진짜. 아, 이번에 나태주님 맞추셨으면 좋겠다. 저희 정답 듣고서 힌트가 형편없었으면 진짜 정말 아, 네, 화내셔도 돼요. 정식으로 문제 제기할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정답 공개할까요? 네. 정답 공개. 뜨뜨뜨뜨뜨. 자, 3, 2, 1. 자, 도배장인, 부동산 아줌마 아저씨, 부동산 중개인.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부동산 중개인. 와! 오! 그런데 부동산 아줌마 아저씨도 결국 부동산 중개인을 얘기하시는 거니까 두 분 다 동시에 정답으로 치겠습니다. 올레! 저한테 아직 아줌마 아저씨예요. 근데 두 분이 찰떡같이 맞추신 거 보니까 제가 힌트 잘 드린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한혜쌤이 힌트 주기 전까지는 약간 경비원인가? 싶기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거 한 거 보고 센스 있다. 제가 이런 주름.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예린 씨는 사실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부동산 아줌마 아저씨라면은 이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애매하긴 해요. 그치만 네. 부동산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이 우리나라에서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복덕방 아줌마 아저씨가 다 이렇게 연결해줬기 때문에 도대체 몇 살이신 거예요? 인정.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조정치 씨 승부욕이 장난이 아니네요. 막 컴플레인을 막 하고. 아니, 정확하게 해요, 정확하게. 원래 틀린 사람이 말이 많잖아요. 아니 뭐 아까 양보한다 그러지 않으셨나? 이종의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태주 씨 한번 드셔보세요. 네, 먹어봐야죠.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오. 유자 만나죠. 유자 맛 나네. 맛 좋아. 네. 이 주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정말 주름진다는 느낌인데요. 흥정을 붙여주고 보수를 받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집주릅은 집주름 혹은 각회라고도 불렀는데요. 영조실록에 왕의 사위의 후손이 집주릅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 조정식 씨가 읽어주세요. 각회 노릇을 생업으로 삼았으니 이런 무례배가 도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않았을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왕성 안에 머물러 둘 수 없으니 추조로 하여금 엄중하게 감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무례배라고 표현했네요. 그 이미지가 엄청 안 좋았나 봐요. 네. 당시 집주릅은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 마땅히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선택하는 직업으로 묘사되기도 했어요. 이 집주릅에게 속아가지고 집을 불필요하게 비싸게 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돈을 꽤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이 유만주라는 사람이 쓴 일기에 당시 이사를 했던 기록들이 세세하게 있는데 우리 나태주 씨가 읽어주세요. 갈다 남은 큰 먹과 은어 5마리를 주다.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집 거래가 성사돼야지만 중개 수수료를 내잖아요. 맞아요. 당시에 이 기록은 집을 보여준 대가로 지불한 수수료입니다. 오. 보여주기만 정말? 했을 때. 와. 일부러 약간 수고비를 더 챙기려고 네. 약간 더 막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성사 안 돼도 이런 것만 받으려고. 네, 약간 그래서 인식이 안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중개 수수료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지만 네. 이 유만주의 일기에는 930냥의 집을 구할 때 중개 수수료로 15냥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대략 1.6% 정도 돼요. 오호. 자, 그런데 신태권의 성시전도시라는 기록에서는 1000냥을 매매하고 100냥을 값으로 받으니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수료가 몇 프로예요? 10%. 약 10%죠. 와. 그럼 되게 높은 겁니다. 요즘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은 0.3에서 0.7%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정말 큰 돈이죠. 아, 엄청 높네. 그러니까 진짜 집을 보여줄 네. 때마다 뭐 은어나 먹처럼 이렇게 현물로도 받고 네. 그리고 성사가 되면은 최대 10%까지 네. 그 수수료를 받고 야, 이 정도면 진짜 집값뿐만 아니라 집주릅한테 줘야 되는 돈도 좀 부담스러웠을 수 있겠다. 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그 계약서 같은 거 쓰잖아요, 중개업자분들하고. 네. 그때도 이런 계약서를 썼나요? 있었습니다. 거래하는 사람은 이렇게 계약서를 쓰기도 했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그때 당시 거래하는 사람이 집주릅을 통해 계약서를 써서 공증까지 받았던 기록입니다. 우와. 자, 실제로 1780년대 사용했던 가옥 문건인데요. 이야. 문서를 만들 때는 계약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사실임을 입증하며 진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은 집을 판매한 제주, 그리고 증인, 그리고 문서를 써준 필집, 이러한 내용들이 다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진술서를 관청에서 이제 확인을 하면 오늘날의 등기부라고 할 수 있는 입안을 작성해 줍니다. 18세기 상업의 발달로 한양의 인구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니까 이 집주릅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사무실을 차려요. 근데 그 사무실의 이름이 생기가 나고 복과 덕이 쌓인다. 그래서 그 이름을 생기복덕이라고 했고 이것이 복덕방의 유래입니다.